네, 앞서 보도한 석대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석 기자, 일명 우리 안구 테러라고 많이들 하잖아요. 볼 게 안 되는 사진 등을 봤을 때 쓰는 말인데 이런 디지털 바바리맨들 출연 이유는요? 그 디지털 기기만 이용했을 뿐 그 성 도착증과 흡사합니다. 그 성 도착증에 대해서는 이제 인과관계나 특이도가 이렇게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태 성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. 그 상대방 반응에서 뭐 이렇게 흥분이나 흥미를 느끼거나 내 민감한 부위를 타인에게 보여줬을 때 상대가 좋아할 거란 이런 상상을 하는 것으로 학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사이버 플래시 범죄라고도 하는데 한때 일본에서는 이게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가 됐습니다. 이 에어드롭을 이용해서 이제 불건전한 사진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을 혐오하는 사진도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요. 그 일본뿐 아니라 또 세계 곳곳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앞서 미국에서는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중단했던 상태가 있었다고 이제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스라엘에서는 실제 비행기가 회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 누군가 항공 사진을 그 항공 사고 사진을 이제 에어드롭으로 전송을 해서 이 항공사 측이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런 사례가 한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? 그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서 이 에어드롭을 이용한 사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최근에도 그 피해 후기를 쉽게 좀 찾아볼 수 있었고 그 피해자들도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대부분 이제 친구나 지인과 공공 장소에서 그 사진이나 이런 것을 이제 파일로 공유를 하려고 에어드롭을 켰다가 다른 사용자로부터 이상한 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. 실제 에어드롭은 반경 9m라는 짧은 거리에서 그 같은 애플 기기 사용자끼리만 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특정인을 찾기란 쉽지 않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무서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네, 이런 좀 범죄 유형 처벌할 수 있는 국내 법조항 같은 게 있나요? 그 통신매체 이용 을만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범인을 붙잡아도 뭐 훈방 조치나 뭐 경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. 뭐 처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다시 이제 우리가 보안 부분으로 돌아와서 이 공유 기능을 악용을 하면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애플 경쟁자들도 좀 이와 비슷한 기능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?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퀵쉐어라는 기능을 그리고 구글은 리얼바이 쉐어링이라는 또 기술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. 네, 저희가 지금 아이폰 에어드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 측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? 그 일단 애플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에어드롭은 이제 내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출될 가능성은 내 정보나 이런 게 유출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설령 악성 코드 멀웨어나 그 랜섬웨어를 받아서 내 휴대폰에 깔더라도 이 내 정보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폰은 원칙적으로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지 않은 거는 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쉽게 말하면 이제 해킹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 설명이고요.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사진이나 파일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애플이 16.3 업데이트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10분만 이런 기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. 그래서 디지털 바바리맨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긴 했는데 아직 그 완전 차단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. 네, 이게 좀 장점이 있는 만큼 위험성도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요. 이 신기술을 악용한 이런 뭐 해킹 범죄든지 성범죄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